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리 분리공리 단원에서 거리 개념, 분리공리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리 개념에서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의 곱집합, 이 곱집합 위에서 정의된 실함수 D,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의 곱집합 위에서 정의된 실함수 D가 다음 4개의 공리를 만족할 때 이 실함수를 거리 또는 거리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점 A, B 사이에 대한 함수값이 음이 아니고 같은 점에 대해서는 0이라는 공리입니다. 두 번째는 A와 B 사이의 함수값에 대한 결과는 B와 A에 대한 함수값의 결과하고 같다는 대칭성, 시메트리. 그리고 A와 C 사이의 함수값은 A와 B 사이의 함수값에 B와 C 사이의 함수값을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는 삼각부등식. 끝으로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음이 아니라는 이 4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의 곱집합 위에서 정의된 실함수를 A부터 B까지의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리마커 내용은 4가지 공리 중 3가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공리를 만족하지만 네 번째 공리가 뭐였었냐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한 함수값은 0보다 크다는 것. 이 공리를 만족하지 않는 실함수를 슈도 메트릭, 유사거리라고 하겠습니다. 이 거리 개념을 만족하는 실함수를 이그젬플로 살펴보면은 실수 집합 위에서 두 실수에 대한 차. 그러면 이 실함수는 4가지 공리를 만족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두 실수의 차를 함수값으로 갖는 이 함수는 4가지 거리 공리를 만족한다. 그래서 이 거리를 유절 메트릭, 보통거리라고 하겠습니다. 실수 집합 위에서의 두 실수의 차. 자, 그러면 평면 위에서의 두 점의 차. 팩터놈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평면 위의 점은 팩터이기 때문에 이 또한 거리 공리를 만족한다. 실수 집합에서의 보통거리, 두 실수의 차. 평면 위에서의 거리는 두 벡터의 차이. 유절 메트릭이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또 다른 이그젬플로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X 위에서 같은 점에 대해서는 0, 다른 점에 대해서는 1. 그러면 이 실함수 또한 4가지 공리를 만족하죠. 거리에 대한. 그래서 이와 같은 거리를 트리비얼 메트릭, 자맹거리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4가지 공리를 만족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두 점에 대해서 음이 아니죠. 같은 점일 때 0이니까. 다른 점이면 1. 명백히 첫 번째 공리 만족합니다. 자,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서 같아도 성립하죠. A와 B 사이에 대한 함수값이나 B하고 A 사이에 대한 함수값이나 시메트리, 대칭성 만족합니다. 같은 점일 때는 명백히 성립하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삼각부등식이었어요. 같은 점일 때는 등식이 성립하죠. 자, 끝으로는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는 0보다 크게 되더라. 트리비얼 매트릭이었습니다. 거리 공리를 만족하는 유절 매트릭, 그리고 트리비얼 매트릭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XU의 거리와 X의 점 P에 대해서 X의 부분집합 A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 집합과 P는 집합 X의 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 P를 정점으로 보면 되죠. 고정점, 한 점, 그리고 집합 A의 임의의 점, 그 임의의 점과의 인피멈으로 디파인 하겠습니다. 한 점과 집합 사이의 거리. 자, 이번에는 두 집합입니다. 그러면 두 집합의 각각의 임의의 점 사이의 인피멈. 그리고 거리가 주어진 집합 X의 부분집합 A의 지름, 다이애미터라는 것은 집합 A의 임의의 두 점 사이의 수프리멈. 점과 집합 사이의 거리, 집합과 집합 사이의 거리, 그리고 집합의 다이애미터, 지름. 리마크할 내용은 지름이 유한일 때, 집합 A의 지름이 유한일 때, 집합 A의 임의의 두 점 사이의 수프리멈, 그 수프리멈이 유한일 때 집합 A는 유결하고 하겠습니다. 공집합에 대한 다이애미터는 0으로 정의하는 게 합리적이죠. 원소를 갖지 않기 때문에. 자, 이그젬플러는 집합 X의 거리가 트리비얼 매트릭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트리비얼 매트릭이 정의되어 있는 집합 X의 한 정점, 그리고 부분 집합 AB. 자, 그러면 집합과 한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정했었죠? 인피멈으로 정했었죠. 그럼 P가 만약에 A의 원소이면 0이 되는 거죠. 트리비얼 매트릭이기 때문에. P가 A의 원소가 아니면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집합 사이의 거리는 A와 B가 서로소가 아니면 공통원소를 가지니까 트리비얼 매트릭 0이 되겠죠. 서로소일 때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는 구간 A와 B. 명백히 이 구간은 공통원소를 갖지 않죠. 서로소입니다. 그리고 거리는 유절 매트릭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집합 A와 B 사이의 거리는 아까 두 집합 사이의 거리는 인피멈으로 정했었잖아요. 집합 A의 임의 원소와 집합 B의 임의 원소 사이의 인피멈. 그런데 지금 명백히 A와 B는 서로소입니다. 자, 인피멈. 자, 인피멈을 어떻게 취할 거냐면은 양의 실수 입실론에 대해서 A를 1 빼기 입실론, B를 1 더하기 입실론. 그러면 A를 0,A, B를 B에서 1, 0,1
A라 읽으면 안 되죠. 구간이니까 왼쪽 끝점 0, 오른쪽 끝점 A. A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간 B는 왼쪽 끝점 B, 오른쪽 끝점 1입니다. 명백히 서로소죠. 입실론은 양의 실수입니다. 자, 인피멈. 자, 인피멈 취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피멈 0이 되죠. 그런데 지금 집합 A와 B는 서로소입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이그젠플에서 구간 A와 B, 집합 A와 B에 대해서 이번에는 자맹거리입니다. 트리비얼 매트릭. 같은 점에 대해서는 0, 다른 점에 대해서는 1입니다. 자, 그러면 두 집합 A, B 사이의 거리인 인피멈은 서로소잖아요. 서로소니까 이번엔 1이 되겠습니다. 트리비얼 매트릭에 대해서. 자, 이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 정말 유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념이 되겠습니다. 집합 X 이외의 거리 D와 집합 X의 한 점 T, 그리고 양의 실수 델타. 자, 어떤 집합을 살펴볼 거냐? 다음과 같은 집합입니다. P라는 점으로부터 양의 실수 델타보다 작은 점들의 집합이에요. 자, 이거는 이렇게도 노테이션 합니다. SP라는 점을 첨자로, 자, 혹은 캐피탈 B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집합을 점점 P를 중심, 그리고 양의 실수 델타를 반지름, 그래서 오픈 스피어 혹은 스피리컬 레이버우드 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가 추정이 되십니까? 정점 P를 중심으로 양의 실수 델타보다 작은 점들의 집합. 오픈 스피어, 스피리컬 레이버우드 볼이라고 한다는 거. 자, 왜 유용한지 먼저 이그젠플부터 한번 볼까요? 집합 X에 트리비얼 매트릭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 트리비얼 매트릭에 대한 오픈 스피어, 스피리컬 레이버우드 볼을 한번 구해볼까요? 델타는 양의 실수를 했으니까 델타가 만약에 1보다 크면 트리비얼 매트릭은 같은 점에 대해서는 0, 다른 점에 대해서는 1이었잖아요. 근데 델타가 1보다 커요. 그러면 스피리컬 레이버우드 오픈 스피어 볼은 집합 X가 되죠. 자, 그런데 양의 실수 델타가 1 이하예요. 근데 자맹거리입니다. 자맹거리는 같은 점에 대해서는 0,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는 1이었습니다. 그럼 이 스피리컬 레이버우드 오픈 볼, 오픈 스피어는 한 점으로 이루어진 집합이겠죠. 한 점으로 이루어진 집합이거나 집합 X예요. 뭔가 좀 떠오르지 않나요? 트리비얼 매트릭. 자맹거리에 대해서. 자, 아직 안 떠오르시면은,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이그젠플. 자, 이번에는 트리비얼 매트릭이 아니라 유절 매트릭입니다. 방금 앞에 이그젠플인 트리비얼 매트릭에 대한 오픈 스피어를 보니까 전체 집합 X이거나 한 점으로 이루어진 집합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유절 매트릭에 대해서 스피리컬 레이버우드를 보니까 뭐로 주어집니까? 구간으로 주어지죠. P를 정점으로 양의 실수 델타 이내에 있는 점들의 집합. 평면에서의 유절 매트릭입니다.
P라는 평면 위의 점에서 양의 실수 델타 이내에 있는 점들의 집합. 왜 거리가 주어져 있을 때 정점에서 양의 실수 델타 이내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오픈 스피어, 스피리컬 네이버후드, 볼이라고 이름을 붙이는지 이번 이그젬플로부터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트리비얼 매트릭에 대해서는 한 점으로 이루어진 집합 혹은 전체 집합. 유절 매트릭에 대해서는 구간 혹은 원판. 이래도 안 떠오르십니까? 이제 떠오르시죠? 트리비얼 매트릭에 대한 디스크리트 토폴로지, 이산, 위상 공간. 유절 매트릭에 대한 유절 토폴로지. 보통 이상 공간 실수 집합에서 구간이었잖아요. 평면에서는 원판이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에그젬플로는 이번에는 거리 D1과 D2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D1은 크지 않은 값, 작지 않은 값, 맥시멈. D2는 절대값입니다. D1은 작지 않은 값, D2는 절대값. 참고로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꼴 1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1사분면에 대해서 딱 이렇게 나오죠. 자, 이 1사분면에 있는 그림을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바로 이 모양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작지 않은 값은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작지 않은 값. 그림을 쉽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까요? 맥시멈, 절대값 x, 절대값 y. 작지 않은 값입니다. 마찬가지로 1사분면에서 절대값 x, 절대값 y. 작지 않은 값. 이런 모양이 나오나요? 그러면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러면 D1, D2로 주어진 거리에 대한 오픈 스피어, 오픈 볼, 스피리컬 네이버후드가 이런 모양을 갖죠. 자, 그런데 트리비얼 매트릭에 대해서는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혹은 전체 집합, 이거를 기조로 갖는 위상이 바로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였습니다. 유절 매트릭에 대해서는 구간, 원판이었어요. 바로 유절 토폴로지에 대한 기저였습니다. 세 번째 이그젬플, 작지 않은 값, 그 다음에 절대값에 대한 합. 이 또한 어떤 위상에 대한 기저가 됩니까? 그러면 기저가 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 기저로 추정되는 집합에 대한 합집합이 전체 집합을 생성해야 되겠죠? 알토라는 평면. 다이아몬드 정사각형. 알토 평면 생성하나요? 기저가 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한 두 번째 조건이 이 집합에 대한 공통원소. 이 공통원소에 속하는 부분이 다시 이 모양을 갖는지, 얼마든지 갖죠. 즉 이상의 원소가 되잖아요. 정사각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자, 공통 부분에 얼마든지 정사각형 존재하죠. 작지 않은 값, 절대값의 합으로 주어진 거리 또한 위상 공간에 대한 기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트리비얼 메트릭은 디스크리트 토폴로지, 유절 메트릭은 유절 토폴로지, 그리고 세 번째 이그젬플. 그래서 이와 같은 정리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거리가 주어지면 그 거리에 의한 오픈볼, 스피리컬 네이버후드, 오픈 스피어는 어떤 이상 공간에 대한 기저가 된다는 것. 거리가 주어지면 기저가 주어진 거예요. 그 기저가 주어지면 위상이 주어진 거니까. 자, 그래서 리마크할 내용은 거리가 주어지면 기저가 주어짐으로 이 기저에 의한 위상을 메트릭 토폴로지, 거리 위상, 혹은 거리 D에 의해서 위상이 유도됐다고 해서 induced topology, 거리 D에 의해 유도된 거리 위상을 메트릭 스페이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노테이션. 거리가 주어지면 오픈 스피어, 오픈 볼, 스피리컬 네이버후드를 기저로 갖는 위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젬플로 살펴봤습니다. 트리비얼 메트릭, 디스크리트 토폴로지.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에 대한 기저가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위상의 원소인 기저가 되는 거잖아요. 유절 메트릭, 유절 메트릭에 의한 기저는 바로 유절 토폴로지. 추가적인 이그젬플로 작지 않은 값,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오픈스피어 혹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오픈스피어 또한 기저가 되더라. 증명은 이미 이그젬플로 예정이 됐죠. 그래도 한번 살펴볼까요? 기저가 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을 다시 한번 리뷰한다는 개념으로, 자, 오픈스피어에 있는 집합 쪽의 원소들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을 생성하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집합 쪽의 원소들에 대한 공통집합. 이 공통집합이 오픈스피어에 있는 원소들로 다시 생성이 돼야 되는 거죠. 이그젬플에서 시각적으로 명백해지죠. 유절 메트릭에 의한 기저 혹은 작지 않은 값, 절대값에 대한 합을 거리로 갖는 기저. SP 델타 P, SQ 델타 Q. 자, 그럼 공통부분, 이 공통부분에 속하는 임의의 점에 대한 오픈스피어 얼마든지 존재하잖아요. 직사각형에 대한 오픈스피어, 이 공통부분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에 대한 오픈스피어 얼마든지 존재하죠. 다이아몬드 또한 시각화할 수 있는 그림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통부분에 속하는 다이아몬드, 따라서 기저가 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볼까요? 다시 한 번 더. 리뷰나 마찬가지죠. 자, 유절 메트릭. 그럼 유절 메트릭에 의한 유절 토폴로지에 대한 기저, 구간. 평면에서는 원판. 이제 아마 확실해지실 거예요. 유절 토폴로지에서 구간 실수 집합에서 평면에서는 원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아마 그때 조금 혼란스러우셨던 분들은
여기서 이제 확실해지시죠? 실수 집합에서의 유절 매트릭은 보통 이상 공간에 대한 기저인 구간, 평면 위에서의 유절 매트릭에 대한 기저는 유절 토폴로지에 대한 원판, 그리고 트리비얼 매트릭,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바로 이상에 대한 원소가 되는 거죠. 기저가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에 대한 기저. 그래서 트리비얼 매트릭에 의한 유도되는 위상은 디스크리트 토폴로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개념은 분리공리입니다. 여기서 이 분리라는 용어를 앞에서 한번 사용했었는데 separation, space 기억나시나요? 분리가는 공간 혹은 가분 공간. 위상 공간 X의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A의 클로저가 X가 될 때 조밀한 부분 집합이라고 했었습니다. 특히 이때 A가 가산 집합일 때, 즉 위상 공간 X에 가산 조밀 부분 집합이 존재하는 위상 공간을 separable space, 분리가는 공간, 가분 공간, 이런 용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분리, separation이라는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의미는 다릅니다. T0 스페이스란 위상 공간 X를 T0 스페이스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서 한 점에 대한 근방만 존재하는 거예요. 한 점에 대한 근방만. 즉 A에 대한 근방이 존재하면은 이 A에 대한 근방은 B의 근방이 되지 않는 겁니다. 혹은 B에 대한 근방이 존재하면은 A에 대한 근방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만을 원소로 갖는 근방이 존재하는 위상 공간을 T0 스페이스라고 한다. 시각적으로 보시는 게 더 기억이 오래 남겠죠? 명확해지실 겁니다. T0 스페이스. 자, 이번에는 위상 공간 X를 T1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그림으로 먼저 볼까요?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근방이 존재하는 거예요. T0 스페이스 한 점만을 원소로 갖는 근방이 존재하는 거고, T1 스페이스는 각각의 점을 원소로 갖는 근방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피니션으로부터 그림을 떠올리시면은 T1 스페이스면은 명백히 T0 스페이스 되죠? 한 점만을 포함하는 근방이 존재하는 거니까. B에 대해서는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T0 스페이스는. 그런데 T0 스페이스이면 T1 스페이스냐? 그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T0 스페이스에서는 한 점에 대한 근방의 존재성만 언급이 있잖아요. 다른 점에 대한 근방의 존재 유무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T0 스페이스라고 해서 T1 스페이스가 된다는 보장은 없겠죠. 그때 이제 가장 명확한 방법은 이그젠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 슬라이드 다음에 그 이그젠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1 스페이스하고 관련된 유용한 정리입니다. 위상 공간 X가 T1 스페이스이면 T1 스페이스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서 T1 스페이스니까 한 점만을 포함하는 근방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GA, GB 이렇게 쓸게요. 그럼 GA는 B를 원소로 갖지 않겠죠? HB는 A를 원소로 갖지 않겠습니다. T1 스페이스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느냐? 한 점으로 이루어진 집합에 대해서 그 한 점으로 이루어진 집합이 닫힌 집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닫힌 집합이라는 걸 어떻게 보인다고 했죠? 컴플리먼트가 열린 집합인 거. 즉 P에 대한 컴플리먼트가 열린 집합이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P에 대한 컴플리먼트가 열린 집합이라는 건 어떻게 보여요? 위상이 원소인 걸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위상에 대한 데피니션이 주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때 이제 사용하는 개념이 열린 집합의 모든 원소들은 인테리어 포인트가 된다는 거. 인테리어 포인트가 된다는 것은 그 점에 대한 근방을 부분 집합으로 가지면 되죠. 자, 그러면 이 집합에 속하지 않는 원소, 이 집합의 원소 P, Q라고 둡시다. 그러면 P하고 Q가 서로 다른 점이 되죠. 그러면 T1 스페이스니까 P를 포함하는 근방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P를 포함하는 근방 G. 그런데 P를 포함하는 근방은 Q를 포함하면 안 되죠. 근데 Q에 대한 근방도 존재해야 되잖아요. Q에 대한 근방 H. 근데 Q에 대한 근방 H는 P를 포함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말은 요 H라는 Q의 근방은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만 P를 원소로 갖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집합의 임의원소에 대한 근방이 존재합니다. 그 말은 이 집합의 임의원소들은 전부 다 인테리어 포인트. 즉 X 빼기 P 컴플리먼트에 대한 인테리어가 내부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바로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에 대한 컴플리먼트가 열린 집합이잖아요. 따라서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뭐가 된다? 닫힌 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도한 성립합니다. 위상공간 X에서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P가 닫힌 집합이면 닫힌 집합이니까 컴플리먼트 열린 집합이잖아요. 그럼 열린 집합의 임의 원소들은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뭐예요? 열린 집합의 임의 원소들은 전부 다 내점이잖아요. 내점이니까 뭐가 존재해야 돼요? 근방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P하고 Q는 서로 다른 점이잖아요. 그러면 Q에 대한 근방. Q에 대한 근방을 X 빼기 P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G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P에 대한 근방. P에 대한 근방이 존재해야지. P만을 원소로 갖는 근방이 존재해야지 T1 스페이스가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P가 닫힌 집합이니까 P라는 닫힌 집합과 Q라는 닫힌 집합. P하고 Q는 서로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컴플리먼트. 열린 집합, 열린 집합입니다. 자, 이거는 Q를 원소로 갖겠죠? 이 집합은 P를 원소로 가질 겁니다. 이제 보여야 될 거는 뭐예요? 자, 이 집합이 P를 원소로 갖지 않는다는 거. 그건 명백하잖아요. Q를 원소로 갖지 않는다는 거. 더 명확하게 보이는 방법은 이 집합이 서로 소임을 보여도 명확해지시죠? 따라서 위상공간 X의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닫힌 집합이면 T1 스페이스, T1 공간일 수밖에 없죠. 자, 리마크할 내용은 앞에서 언급했었죠. T1 스페이스이면 데피니션으로부터 명백히 T0 스페이스인데 T0 스페이스라고 해서 T1 스페이스. 또 다른 원소에 대한 근방의 존재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보장이 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그젬플로 어떻게 가지고 계시면 되느냐? AV로 이루어진 집합 X의 위상을 다음과 같이 뒀습니다. 자, 그러면 A와 다른 점 B. B만을 원소로 갖는 위상의 원소가 존재하지 않죠. X가 위상의 원소인데 X는 A도 원소로 갖잖아요. 그러니까 T1 스페이스는 되지 않잖아요. T0 스페이스는 건 명백하죠. 자,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닫힌 집합이면 이 이상 공간은 T1 스페이스이다.
T1 스페이스에서는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닫힌 집합이다. 자, 증명하면 다시 한번 볼까요? T1 스페이스라면 P 컴플리먼트의 임의 원소를 X라고 두면은 X와 P는 같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T1 스페이스라는 전제 조건으로부터 한 원소만을 근방으로 갖는 열린 집합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에 대한 컴플리먼트가 열린 집합이냐. 열린 집합임을 보이는 유용한 방법은 열린 집합의 모든 원소들은 4점이 되더라. 4점이 된다는 것은 그 점에 대한 근방을 부분 집합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럼 X를 원소로 갖는 근방, P는 원소로 가지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G가 P에 대한 컴플리먼트의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P에 대한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에 대한 컴플리먼트의 임의 원소들은 모두 다 4점이므로 바로 열린 집합이 된다는 거. 즉,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은 닫힌 집합이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대한 증명.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닫힌 집합이면 T1 스페이스가 되느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서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닫힌 집합이니까 컴플리먼트는 열린 집합이죠. 이 열린 집합은 각각 B와 A에 대한 근방이 됩니다. 그리고 명백히 한 원소만을 포함하죠. 따라서 T1 스페이스임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거리 공간이니까 거리로 주어진 기저, 오픈 스피어, 오픈 볼, 스피리컬 네이버후드. 그러면 T1 스페이스를 보이는 방법, 데피니션을 이용해도 되지만, 자, 이번에 이제 뭘 이용하자? T1 스페이스이기 위한 P라고 충분 조건,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닫힌 집합임을 보이면 됩니다. 데피니션을 이용하거나 정의를 이용하거나. 자, 오픈 스피어. 그러면 이 오픈 스피어, 오픈 볼, 스피리컬 네이버후드로부터 서로 다른 두 점.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거리 공리를 만족해야 되잖아요. 음이 아니죠? 0보다 크죠? 이 값을 입실론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한 각각에 대한 근방. A를 기점으로 2분의 입실론 이내에 있는 점들의 집합. B를 포함하지 않죠. A와 B 사이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 거리를 지금 입실론으로 뒀어요. 이거에 대한 2분의 입실론, 2분의 입실론.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3분의 입실론으로 줄여도 되겠죠? 그럼 더 명확해지죠? 따라서 거리 공간은 T1 스페이스. 데피니션으로 볼 수도 있고 좀 더 나아가서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닫힌 집합이라는 걸 보일 수도 있죠. 따라서 거리 공간은 T1 스페이스다. 자, 이번에는 위상 공간을 T2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보세요. T0 스페이스 그림 떠올리세요. 한 원소에 대한 근방의 존재. T1 스페이스 각각의 원소에 대한 근방의 존재. T2 스페이스 각각의 원소에 대한 근방의 존재인데 T1 스페이스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 근방이 서로소가 되는 거잖아요. T1 스페이스의 정의가 좀 더 강력해진 거죠. 근방이 서로소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데피니션에서 바로 나오죠. T2 스페이스면 T1 스페이스죠. T1 스페이스면 T0 스페이스.
그런데 T0 스페이스라고 해서 T1 스페이스 안 된다는 이거잼플. 마찬가지로 T1 스페이스면 T2 스페이스라는 또 보장이 없겠죠. 왜냐하면 서로 소외되는 급이 없잖아요. 자, 리마크할 내용은 T2 스페이스를 또 달리 하우스 오브 스페이스라고도 부릅니다. T1 스페이스이지만 하우스 오브 스페이스가 아닌 이거잼플. 이거잼플로 가지고 있어야지 명확해지시는 거잖아요. 데피니션 상으로는 알겠어. 왜 서로 소외되는 급이 없기 때문에 T1 스페이스라고 해서 T2 스페이스라는 보장은 없다는 건 알겠어. 알겠는데 그걸 이거잼플로 가지고 있어야지 더 명확해지시는 거잖아요. 자, 이거잼플이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입니다. 여유한 이상공간. 즉 컴플리먼트가 유한집합인 거죠. 자, 그러면 유상의 원소는 무한집합인 겁니다. 그럼 여유한 이상공간은 T1 공간이죠. 왜? 여유한 이상공간에 유상의 원소는 무한집합이었어요. 그럼 유한집합이면 닫힌 집합이잖아요. 유한집합 중에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닫힌 집합이잖아요. T1 스페이스 되죠. 근데 T2 스페이스는 될 수가 없다. 왜냐? 서로 소인 근방이 존재해야 되는데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에 대한 컴플리먼트, 무한집합이잖아요. 서로소가 될 수가 없죠. 서로소라고 모순이 생기죠. 서로소입니다. 자, 그러면 모순이 생기죠. 무한집합이 유한집합이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때 많이 쓰는 유용한 트릭이 뭐냐면은 집합 A와 집합 B가 서로소이면 A가 B의 컴플리먼트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혹은 B가 A의 컴플리먼트의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가 대표적인 이그젠플이 되겠습니다. T1 스페이스이지만 하우스 오브 스페이스가 아닌 이그젠플. T2 스페이스에 대한 또 이그젠플입니다. 거리 공간은 T2 스페이스라는 거. 방금 앞에서 살펴본 오픈 스피어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서로소인 근방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앞에서 언급했었지만 앞에서는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입실론으로 뒀을 때 각각에 대한 근방을 2분의 입실론으로 선택했는데 이번에는 서로소 3분의 입실론으로 선택해버리는 거. 그럼 더 명확해지죠. 3분의 입실론, 3분의 입실론. 명백히 T2 스페이스 되죠. 자, 이걸 수학적으로 소설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오픈 스피어. 거리가 주어지면 오픈 스피어. 이 오픈 스피어에 의한 각각에 대한 근방. 시각적으로는 명백하죠. 서로소인 거. 그런데 유절 매트릭에 의한 유절 토폴로지에 대한 오픈 스피어를 시각화하면 명확한데 유절 토폴로지가 아니야. 그럼 시각화가 안 되잖아요. 자, 그때 이제 요 서로소임을 어떻게 볼 거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서로소인 걸 보여야 되니까 우리 수학에서 또 많이 쓰는 방법. 서로소가 아니라고 하자. 공통원소가 존재한다고 하자. 그러면 A를 기점으로 했을 때 3분의 입실론 이내에 있는 점 P, B를 기점으로 했을 때 3분의 입실론 이내에 있는 점 P. 그러면 거리는 거리 공간을 만족하니까, 거리는 거리에 대한 공리를 만족하니까 이때 이제 쓸 수 있는 거리 공리가 세 번째 있는 삼각부등식. 그러면 A와 B 사이의 거리는
A와 P 사이의 거리에다가 P와 B 사이의 거리에 합을 한 것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3분의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A와 B 사이의 거리를 얼마라고 둬놨죠? 지금 입실론으로 둬놨습니다. 모순이 생겨버리죠. 왜 이런 모순이 생겼다? 금방에 공통원소가 존재한다고 하니까, 서로소가 아니라고 하니까. 따라서 서로소가 되죠. 그 말은 거리 공간은 T2 스페이스가 된다는 겁니다. 하우스홀프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위상 공간 X를 레귤러 스페이스, 정칙 공간. 자, 그림을 볼까요? 지금까지는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한 거였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점까지는 이제 다 따져봤기 때문에 하나는 집합, 그리고 이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 근데 어떤 집합? 닫힌 집합. 닫힌 집합 F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 P. 그러면 이 닫힌 집합에 대한 근방과 닫힌 집합에 속하지 않는 점 P에 대한 근방이 존재하는데 이 근방이 서로소. 이러한 위상 공간을 레귤러 스페이스, 정칙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T0 스페이스 그림, T1 스페이스 그림, T2 스페이스 그림, 정식 공간에 대한 그림. 그림을 떠올리시면은 T0, T1, T2 정식 공간에 대한 데피니션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시죠? 자, 이 정식 공간이 T1 스페이스일 때를 T3 스페이스라고 디파인합니다. T3 스페이스라는 것은 정식 공간 and T1 스페이스. 자, 그럼 리마크할 내용은 정식 공간이 T1 공간이냐 이 말이에요. 정식 공간이라고 해서 T1 공간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 T1 공간이라는 것은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닫힌 집합. 오히려 마치 데피니션처럼 사용합니다. 자, example로는 A, B, C로 이루어진 집합에 대한 위상을 다음과 같이 뒀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위상 공간이 정칙이 아닌 것, T1 스페이스가 아닌 것은 바로 보이시나요? T1 스페이스가 되려면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닫힌 집합이 돼야 돼요. BC에 대한 컴플리먼트 A잖아요. 닫힌 집합이에요. 닫힌 집합이자 열린 집합이에요. 근데 B, C로 이루어진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은 닫힌 집합도 열린 집합도 아니죠. 즉 T1 스페이스가 아닌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식 공간인 거는 그럼 벌써 했죠, 그죠? 여기서 BC에 대한 컴플리먼트가 A입니다. 닫힌 집합이에요. 이 닫힌 집합에 속하지 않는 원소 B도 있고 C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합에 대한 근방, 자기 자신, B와 C에 대한 근방, BC, 서로소인 근방이 존재하죠. 정식 공간 됩니다. 정식 공간이지만 T1 공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정식 공간이면서 T1 공간인 위상 공간을 T3 스페이스로 디파인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 공간은 정칙 공간까지 된다는 거. 지금 거리 공간은 T1 스페이스, T2 스페이스, 레귤러 스페이스까지 된다는 거. 레귤러 스페이스인 걸 보려면은 닫힌 집합 구성을 하고 닫힌 집합에 속하지 않는 원소에 대한 각각의 서로소인 근방이 존재한다는 걸 보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거리 공간이기 때문에 오픈 스피어. 그리고 이 거리 공간에 닫힌 부분 집합 F에 속하지 않는 원소를 P라고 뒀습니다.
거리 공간 X의 닫힌 부분 집합 F에 대한 컴플리먼트예요. 이 컴플리먼트 자체가 뭐예요? 닫힌 부분 집합에 대한 컴플리먼트니까 열린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원소 P는 바로 뭐예요? 인테리어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보여야 될 거는 닫힌 집합에 대한 근방이 존재한다는 걸 보이면 되잖아요. 요 F에 대한, 캐피탈 F에 대한 근방. 캐피탈 F에 속하지 않는 점에 대한 근방은 존재했으니까. 자, 그런데 그 근방들이 서로 소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에 사용되는 이제 개념 아이디어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건데, 그럼 서로 소인 근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닫힌 집합의 원소가 아닌 P점을 기점으로 해서 P하고 다른 점 X. 그러면 거리 공리를 만족해야 되니까 서로 다른 주점에 대한 함수값은 0보다 커야 되죠. 0보다 크니까 P하고 X, 요 P하고 X 사이의 거리가 0보다 큽니다. 자, 그런데 요 X는 캐피탈 F, 닫힌 집합의 원소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정의를 했었죠. 집합과 점 사이의 거리, 인피멈으로 정의했었습니다. 0보다 크니까 입실론은 0보다 큰 거죠. P점에 대한 근방은 바로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이고자 하는 건 F에 대한 근방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게 아이디어라는 거. 자, 그래서 오픈 스피어에 대한 캐피탈 F의 원소 X에 대한 2분의 입실론 이내에 있는 점들의 집합. 그거에 대한 유니온입니다. 열린 집합에 대한 무한합집합은 열린 집합이죠. 위상공리. 자, 요 X는 닫힌 집합 F의 원소들이에요. 그러면 유니온 한 것은 F를 부분 집합으로 갖겠죠. 그리고 명백히 P는 그러니까 이 오픈 스피어는 서로소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서로소일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볼까요? 만약에 서로소가 아니라고 하면 공통원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공통원소 Y. 그러면 앞에서 했던 그 방법 그대로 또 사용됩니다. 닫힌 집합의 원소 X와 닫힌 집합에 속하지 않는 원소 P 사이의 거리, 자, 이걸 입실론으로 둬놨어요. 그럼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입실론부터 작게 돼버립니다. 모순이 생기죠. 왜? 공통원소가 존재한다고 하니까. 따라서 거리 공간은 정치 공간이 된다는 거. 이건 명백한가요? T3 공간은 하우스토르프 공간이라는 것은. T3 공간이라는 것은 정치 공간 and T1 스페이스였습니다. 그럼 정치 공간이니까 닫힌 집합의 원소, 닫힌 집합에 속하지 않는 원소, 그럼 서로소인 금방 존재하는 거죠. 명백히 하우스토르프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분리공리 마지막 위상공간입니다. 위상공간 X를 노멀 스페이스, 방금 이전에
레귤러 스페이스를 냈었는데 닫힌 집합과 닫힌 집합에 속하지 않는 원소에 대한 서로소인 근방. 그러면 노멀 스페이스는 그림을 볼까요? 서로소인 닫힌 집합. 서로소인 닫힌 집합에 대한 서로소인 근방이 존재하는 위상 공간을 노멀 스페이스라고 하겠다. 노멀 스페이스이면서 T1 스페이스인 공간을 T4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리마크할 내용은 노멀 스페이스라고 해서 T1 스페이스, 레귤러 스페이스라는 보장이 없겠다. 그죠? 추정. 앞에서 레귤러 스페이스라고 해서 T1 스페이스라는 보장이 없듯이. 왜냐? 레귤러 스페이스 and T1 스페이스인 공간을 T3 스페이스라고 해놨잖아요. 노멀 스페이스 and T1 스페이스를 T4 스페이스라고 정의를 하니까. 자, 그 말은 노멀 스페이스라고 해서 레귤러 스페이스, T1 스페이스라는 보장은 없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그젬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정식 공간이지만 T1 스페이스 아닌 이그젬플 또 올려보세요. A, B, C 세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의 위상 A와 BC를 위상으로 원소로 갖는 위상 공간이었죠. 노멀 스페이스이지만 T1 스페이스도 레귤러 스페이스도 아닌 자, 이그젬플로는 A, B, C, D 4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의 위상을 다음과 같이 줍니다. A 위상의 원소, B 위상의 원소, 그 다음에 AB. 그러면 위상의 원소에 대한 컴플리먼트가 닫힌 집합이니까 서로소인 닫힌 집합이 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히 노멀 스페이스가 되죠. 서로소인 닫힌 집합에 대한 서로소인 근방 X하고 파이. 그리고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닫힌 집합이 아니죠. T1 스페이스 아닙니다. 그리고 BCD 닫힌 집합이에요. 이 닫힌 집합에 속하지 않는 원소 A. 그러면 A에 대한 근방 A, BCD에 대한 서로소인 근방 X밖에 없잖아요. 서로소인 근방이 존재하지 않죠. 레귤러 스페이스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식 공간이지만 정규 공간이지만 정칙 또는 T1 스페이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정규 공간이면서 T1 스페이스인 공간을 T4 스페이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그젬플이 거리 공간은 T0 스페이스, T1 스페이스, T2 스페이스, T2 스페이스 정식 공간, 정규 공간까지 된다는 거. 이미 정식 공간에서 살펴봤죠? 서로소인 닫힌 집합 2개를 구성하면 되는 거니까. 오픈 스피어, 그리고 서로소인 닫힌 집합 F1, F2. 그러면 각각의 집합의 원소들은 거리의 데피니션으로부터 0보다 크겠죠? 그 값을 입실론. 그럼 X와 Y를 기점으로 했을 때 오픈 스피어. 그럼 F1과 F2에 대한 서로소인 근방이 되죠. 그런데 서로소라는 것은 서로소가 아니라고 하면 삼각부등식에서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 왜? X하고 Y 사이의 거리를 지금 입실론으로 뒀습니다. 과연 그런지. 삼각부등식을 이용하니까 X하고 Y 사이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아져 버리죠. 입실론이라고 했는데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따라서 거리 공간은 정규 공간까지. 명백히 T4 공간은 T3 스페이스 되죠? 서로소인 닫힌 집합에 대한 T1 스페이스.
T4 스페이스. 그럼 T3 스페이스는 서로 소인 닫힌 집합, 하나를 닫힌 집합, 이 집합에 속하지 않는 원소. 명백히 T3 스페이스가 되죠. 지금까지 5가지 분리 공간들을 살펴봤는데 T0 스페이스 시각적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위상 공간 X에 서로 다른 2점. 한 점에 대한 근방. 각각의 점에 대한 근방. 근데 이 근방들이 서로서. 그래서 T0, T1, T2 스페이스까지. 그리고 닫힌 집합에 속하지 않는 원소. 서로서인 근방. 레귤러 스페이스. 서로서인 닫힌 집합에 대한 서로서인 근방. 노멀 스페이스. 그래서 T4 스페이스면 T3 스페이스. T3 스페이스면 T2 스페이스. T2 스페이스면 T1 스페이스. T1 스페이스면 T0 스페이스. 자, 그런데 T0 스페이스라고 해서 T1 스페이스가 안 되는 example. T1 스페이스이지만 T2 스페이스가 아닌 example. T2 스페이스이지만 T3 스페이스가 아닌 example. 자, 이것은 이제 레귤러 스페이스이지만 T1 스페이스가 아닌 example. 노멀 스페이스이지만 T1 또는 레귤러 스페이스가 아닌 example. 정리되셨습니까? 지금까지 거리, 분리공리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거리 분리공리 단원에서 리뷰할 개념은 거리가 주어지면 위상이 주어진 거다. 이러한 위상을 매트릭 토폴로지 혹은 매트릭 스페이스. 왜냐? 거리가 주어지면 기저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기저를 정점 P에서 양의 실수 델타 이내에 있는 점들의 집합 혹은 노테이션을 혹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자면 위상공간 X에 원소들을 모아놓은 거죠. B를 기점으로 했을 때 양의 실수 델타 있는 점들의 집합. 그래서 이 집합을 오픈 스피어 스피클 네이버후드 볼이라고 부른다는 거. 분리공리에서는 그림만 떠올리시면 되죠. T0, T4부터 T4 스페이스라는 것은 노멀 스페이스 앤드 T1 스페이스. T3 스페이스라는 것은 레귤러 스페이스 앤드 T1 스페이스. T2 스페이스, 하우스 오브 스페이스. T1 스페이스, T0 스페이스. T0 스페이스라고 해서 T2 스페이스가 아닌 example. 특히 T1 스페이스가 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을 마치 T1 스페이스에 대한 데피니션처럼 사용한다는 거.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닫힌 집합이면 T1 스페이스. T1 스페이스이면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닫힌 집합. T1 스페이스이지만 T2 스페이스가 아닌 example.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T3 스페이스라는 것은 regular and T1 스페이스. 그래서 정식 공간이지만 T1 스페이스가 아닌 example. T4 스페이스는 normal space and T1 스페이스. normal 스페이스이지만 T1 또는 레귤러 스페이스가 아닌 example를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리, 분리공리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컴팩트 공간, 연결 공간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